굿모닝. 자, 어제는 이쪽 길로 갔는데 오늘은 이쪽 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았죠. 5시 48분입니다. 오늘 많이 추워요. 이런 꽃샘 추위가 한겨울 추위보다가 오히려 더 추운 것 같죠. 왜냐면 따뜻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댓글을 이렇게 읽다가 한 분이 지금 그 산호세에 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딸 그과 함께 오후에, 그러니까 여기 한국은 이제 새벽이지만 그쪽은 이제 오후가 되겠죠. 학교에서 이제 데리고 올 때 차에서 라디오처럼 들으신다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죠? 미국에 10년 이상 살았는데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생각.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일본 사람은 일본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도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우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오히려 한국 제품을 더 좋아하게 돼서 기회가 닿는 대로 한국 제품을 수입한 한국 제품을 많이 쓰고 있다. 한국 정말 좋은 나라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힘들다.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저는 찌찌뽕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통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 시대에, 그래도 저는 지금 이제 교육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 시점에 만약에 아이를 키운다면 나는 어떻게 우리 아이를 교육하려고 할까?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은 학부모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애를 키울 때 하고 벌써 20년, 30년 차인데, 왜냐면 우리 큰애가 지금 31살이니까요. 그죠? 한 20년 차이는 나겠구나. 초등학생, 저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아직도 생각이 아직도 많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애를 낳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키워라라고 할아버지로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가 되겠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그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은 영원한 한국 사람이죠. 일단은 겉모습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조선족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계 한국말을 하는 중국 사람이죠. 그 다음에 몽골 사람도 있죠. 몽골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생긴 모습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데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 일본 사람도 있죠.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하고 겉모습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이겠죠. 이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심지어 약간 베트남 사람은 좀 생긴 게 다른가? 비슷하죠. 이런 사람들은 한국말만 완벽하게 한다면 한국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죠. 대표적으로 화교들, 국적은 중국 사람이지만 한국말 완벽하게 하는 2세잖아요. 2세, 3세.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또 반대의 외국인 부류가 있죠. 두 부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 예.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등등. 이 서양 사람들은 누가 미국 사람이고 누가 독일 사람이고 누가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뭐 동구권 사람이라든가 뭐 남미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은 그 서양인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쪽에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면서 약간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부인하기 힘들죠. 네. 뭐 한국말을 하든 못하든, 한국말을 하는 그런 그 서양 사람들이라면 좀 더 대접을 받을 것 같고, 한국말을 못해도 뭐 무시를 당하거나 그러진 않죠. 네. 반대로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뭐 하더라도 생긴 모양이 약간 그 개발도상국 쪽 계열에서 온 사람들, 위에서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뭐 이런 우리 저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와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면서 계속 별로 대접도 못 받고, 외국인이면서도 어쨌든 대접을 못 받죠.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쉽게 못 합니다. 이제 개인 방송이니까 조금 더 그냥 제 느낌을 여과 없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보다 더 경제력이 조금 딸리는 그런 나라에 가면 우리는 조금 더 대접을 받고 살 수 있겠죠. 생긴 모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남아권에 가면은 생긴 모양은 그들하고 다르잖아요. 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뭐 베트남, 그런데 가면 생긴 모양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력이 조금 나니까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죠. 반면에 생긴 모양이 비슷한 나라,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에 가면은 겉모습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저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런 데 가서 살면은 한국에 살고 있는 동남아 사람들의 지위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나? 예전보다는 물론 낮았죠. 예전보다 분명히 낮았지만 그거 부인하기 힘듭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서양인들, 그러니까 뭐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뭐 심지어 뭐 헝가리, 동구권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가잖아요. 물론 디테일하게 우리가 일본 사람을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듯이, 그들도 미묘한 차이를 잘 관찰하면 아는 사람은 알죠. 근데 일단은 이제 모른다고 치고, 저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제 후배 얘기가, 자기가 그 샌디에고 부촌에 살고 있는데 동양 사람 거의 없는, 근데 그렇게 그 괄시를 한대요.
무시하고, 반면에 독일 사람들은 지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살면서 독일 축제도 하고 맥주 축제도 하고, 그런데 꽁짝꽁짝 박자도 맞춰가면서 잘 이질감 없이, 남의 나라인데 분명히 독일 사람들에게 미국은 뭐, 그런데도 뭐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대해준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리 살아도 한국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저는 제 앞에 그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시대에 아이를 잘 키우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좀 한번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첫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주체성은 확실히 가져야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미국에서 국적은 바꿀 수 있어요. 미국인 캐나다인으로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긴 모양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국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고 한국인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확실히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 자,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산다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요, 한국말은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한국말과 한글 글자는 완벽하게 소화하고 완벽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저는 첫 번째 항목으로 꼽고 싶습니다. 저 사는 곳이 어디가 되었던 간에 예전에 우리 미국 교포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주로 세탁소 많이 했잖아요. 세탁소를 하게 된 것도, 세탁소 경영하는 데는 뭐 아주 전문적인 뭐 영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 업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바쁘다 보니까 한국말 쓸 기회도 없고, 애도 한국말을 차분하게 가르칠 만한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교포들 가운데는 자식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 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 들면 정말 서러워집니다. 이게 둘 다 서러워집니다. 둘 다. 부모는 자식하고 대화가 잘 안 되죠. 팩트 전달은 되죠. 팩트 전달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국 드라마를 같이 못 봅니다. 정서가 달라서 말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한국 코미디 보면 아빠 저게 왜 웃겨?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안타깝죠. 그리고 자식도 자기가 미국인인 줄 알지만 뭐 국적은 미국인이 될 수도 있죠. 국적은 캐나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호주 뉴질랜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인들하고 함께 뭐를 하는데도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아예 그래도 2세로 태어난 사람은 좀 낫고, 어렸을 때 건너갔거나 중학교 때 건너갔거나 뭐 이렇게 1.5세 뭐 1세 이런 데는 뭐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만약에 아이들 교육을 다시 시킨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는 최우선으로 둔다. 그래서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저학년 때는요, 여기서 저학년이라고 하면은 1, 2, 3학년 정도, 이 정도까지는 한국 학교를 다니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언어가 나의 모국어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만 평생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모국어를 확립을 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를 한국인으로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구인으로 키우겠다. 다시 얘기해서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 맞는데 그러면서 뿌리는 한국에 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연하게 오픈 마인드 된 걸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다 몸으로 받아내고 그걸 핸들링 할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로 한번 키워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일단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각 다양한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 음식만 맨날 먹으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뭐 사실 요즘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죠. 한국 음식만 맨날 먹는. 그러니까 음식도 다양한 음식을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그리고 여행도 세계 각국을 다양하게 여행도 하고, 그리고 언어도 이제 몇 살 때부터 나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그리고 부모가 한국말을 쓰고 있는 한, 아무리 한국 땅에서 영어 유치원 다니고 뭐 영어 학원 다니고 별걸 다 해도 영어가 모국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영어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이후에 하기로 하고, 그 어렸을 때는 그래도 영어에 조금 이렇게 노출이 되어야 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뭐 영어 유치원을 다니든 아니면 주기적으로 부모와 함께 영어권에 가서 좀 생활을 해보든 이렇게 해서 접촉면을 늘려서 어렸을 때부터 국제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저 옛날에 그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뉴스위크에선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 1살이 되기 전에 그 target language, 우리가 만약에 영어라고 합시다. 만 1살이 되기 전에 영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평생 영어가 완벽하게 되기는 힘들다. 이런 살벌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가 됐던 다양한 외국어를 접하면은 그 음가가 음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음의 소리값이 우리 뇌에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에 아이들을 많이 노출을 시키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그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키도 어렸을 때 크는 것처럼 모든 게 어렸을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가 정말 중요해. 어리면 어릴수록 중요해.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우리 모국어인 한국말도 어렸을 때 거의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꼬맹이 태어나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 1살 정도 지나면 그때 막 간신히 뭐 몇 마디 하죠. 엄마 뭐 이런 거. 2살만 돼봐요. 한국말 유창하게 하지. 애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뇌세포가 이렇게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언어뿐만 아니라 그 음악적인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렸을 때 완성이 된다는 걸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싶은 방향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면 그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들을 외국어에 노출시키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후에는 한 2년 정도 미국이나 캐나다, 저는 적어도 두 나라 외에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이고요. 애들을 키우기에는 캐나다도 괜찮거든요.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왜 궁극적으로 미국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다 영어권인데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발음도 다른 그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체제 자체가 다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의 크기 자체가 달라요. 정말 달라. 압도적으로 미국이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저학년 때는 영어도 아직 모르고 그럴 때는 좀 편안하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누가 유학을 온다 그랬을 때, 아주 어렸을 때라면은 대치동 같은 데 가갖고 막 피 튀기는 그런 살벌한 곳도 나쁘지는 않지만, 돈도 많이 들고 좀 편안한 시골, 그렇다고 아주 깡총 말고 작은 도시, 이런 데 가서 아이들하고, 거기 현지 우리나라의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은 아이들도 조금 착하고 한국말 배우기에는 좋죠. 안동이라든가 한국의 전통적인 그 느낌이 있는 곳, 조금 작은 도시. 근데 그런 데서 계속해서 한국을 이해하겠다고 거기에서 사는 건 좀 웃기잖아. 그죠? 이제 진짜로 한국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와야지.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2년 정도는 나는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애들을 키울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왜냐면요, 그때서부터 계속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나중에 헷갈려 합니다. 정체성 문제 때문에.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캐나다인인가 약간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정도는 졸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중학교 1학년 이후에 나가는 아이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중학교 1학년 이후에 유학을 가거나 외국을 나가서 계속 거기에 있는다고 해도 그 아이는 이미 정체성 문제는 해결이 된 아이들입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1학년 이후에 나간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영어가 미국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꼭 미국 사람처럼까지 되지는 않아도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한 3학년 이후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중학교 1학년 이후에는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영어도 완벽하고 한글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정체성도 이렇게 헷갈리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가급적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가서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대학교는 좀 가급적 미국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다시 키운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냐면요,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한국말도 완벽하게 하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내 생각입니다.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어쩔 수 없다, 바람직한 그런 그 삶은 한국말, 영어, 기타 외국어를 완벽하게 하면서
한국과 외국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직업. 예. 나는 그런 직업이 최고인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정치에 관한 일도 국제 관계의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 뭐 한국의 기업에 근무하면서 수출이라든가 통상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워낙 지금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세계가 한 바퀴로 굴러가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뭐를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어를 좀 할 줄 알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네. 근데 소통하는 능력은 한국 교육으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한국 교육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원웨이, 일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 교육을 받아서 소통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소통을 하려면은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되거든요.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학교 다닐 때 다양한 액티비티, 그러니까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단체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 한국말로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체력, 기본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유연한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구인으로 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서양 교육을 받으면 그런 것이 무장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체화가 된다고요. 그리고서 직장 생활은 뭐 우리 꼭 뭐 한국에서 해야 된다, 미국에서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어딨어. 나를 찾아주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서 하면 되죠. 직장이야. 그죠? 예. 옛날에 저 히딩크 축구 감독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딱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 사람이지만 네덜란드라는 자기 모국을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렇지만 축구 전문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영어도 잘하잖아요. 예. 화라나는 모국어니까 당연히 잘할 거고. 그러면서 뭐 여기서 오라면 여기 가서 축구 감독하고, 저기서 오라면 저기서 축구 감독하고, 예, 사는 것도 뭐 한국에서 축구 감독하는 동안에는 한국에서 살고,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그 직업, 그게 꼭 축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모든 직업군에서 다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뭐냐면 한국의 교육이 지금 너무 뒷걸음질 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 성향 자체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 되도 않는 공부 해가면서, 미안합니다, 되도 않는 공부라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부를 지금 우리는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 잘 듣는 그런 착한 바보를 만드는 그런 교육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경제력이 좀 되고,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요거는 나이가 생명이거든요. 이게 꼭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도 굳어지면 끝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사고방식을 이렇게 어떤 틀에 딱 집어넣어서 딱 그렇게 고정화를 시키는, 그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라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키워보겠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전 세계 요즘 어디 가도 요즘 한국 식당 있으니까 먹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그러고 사는 겁니다. 왜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꼭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야 되고 한국에서 뭐를 해야 돼? 옛날 사고방식.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나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라도 가면 되고,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역량이 커지고, 그럼 우리나라 자체가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한국 사람 전부 영어로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제는 운명적으로 그래야 되거든요. 싱가포르처럼. 스웨덴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에 자기네들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그 영어로 외화를 텔레비전에서 방영할 때 그냥 영어 그 자체로 그냥 내보냅니다. 다 스웨덴 사람들 영어 다 잘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웨덴 사람들은 그 직장도 워낙 외국에 많아서 그냥 들락날락. 그냥 스웨덴 본토는 그냥 뭐 마음의 고향이고 언제든지 들락날락. 그러고 한번 살면 되는 거지. 한국도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교육시켜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배가 고프다. 가위바위보. 마지막 가위바위보. 주먹이에요. 안녕히 계세요.